안녕하세요. 부장님의 김인성입니다. 오늘은 청주 시내에 수익성 좋은 상당한 시세 차익이 기대되고 있는 다가구 주택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역이 청주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SK, LG, 롯데 등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까지도 입주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큰 산단입니다. 자, 오늘의 물건은 바로 그 산단 인근지에 있는 물건입니다. 수익형 건물 투자를 할 때는 산단 인근지에 투자를 해라 하는 투자 격언이 있습니다.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지리적 위치는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산단 인근에 있다 하면은 그만큼 임차 수요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투자로서는 가장 좋은 포인트다 분석을 하죠. 오늘의 물건에 대해서 물건 분석, 권리 분석, 임차인 분석, 가격 분석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면서 같이 분석해 볼까요? 법원경매 정보지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3타경 845. 매각기일은 2023년 8월 30일에 임의경매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물건이고요. 최초 매각 가격, 감정 가격이죠. 9억 5,226만 2,040원에 시작해서 이번 회차 3회차입니다. 감정 가격의 64%대인 6억 944만 8천원에 시작하는 그런 물건이죠. 소재지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 24번 길 22-1이고 동명동 2793-1번지에 소재하는 다가구 주택이죠. 매각 목록을 보면 이제 토지하고 건물, 제시의 부분이 있습니다. 일괄 매각입니다. 자, 이 물건은 지상 5층 물건으로서 대지가 221.3평방미터에 17평 정도 되는 면적이고요. 이 대지상에 지상 5층 건물로서 연 면적이 533.88평방미터, 평수로는 161.5평이 되는 중형급 이상의 다가구 주택입니다. 건물 내역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1층은 계단실 및 주차장으로 지금 건축이 되어 있고요. 주차장도 상당히 넓습니다. 2층, 3층, 4층, 5층이 이제 주택으로 총 8가구가 지금 임대 중에 있는 물건이고 2층을 보면 거의 38평 정도 됩니다. 3층, 4층, 5층도 결국에는 2층 면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이제 제시의 부분이 있는데 이 제시의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자세히 하겠지만 이제 발코니 부분으로서 전용 면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2층 면적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면적으로 지금 임대를 놓고 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뭐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 지상 5층 건물에 이제 다가구 주택으로 이렇게 허가난 것을 확인하고요. 총 8가구입니다. 지역은 중공업 지역이네요. 이 지역은. 바로 산단 주변이라 그런지 지역이 중공업 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 중공업 지역은 지가가 좀 높습니다. 건폐율도 높고 용적률이 또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업지는 준주거지와 함께 토지 가격이 좀 높은 곳이 특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23년 11월 18일자로 자, 이 물건에 대해서 건축법 위반 내용이 좀 있나 살펴보니까 지금 위반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보통 건축법 위반이 되면은 이 변동 사항에다가 이제 위반 내용에 대해서 기재를 하면서 일반 건축물 관리대장의 이 바로 옆부분에다가 노란 딱지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기를 하는데 이 물건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입니다. 감정평가 시점은 2023년 2월 17일자 올 들어서 했네요. 감정가격에 대한 변동의 차이가 크게 없을 거라 지금 판단되는 시점이고요. 매각 대상은 토지하고 건물, 이 제시의 건물이 포함된 것을 감정평가서에서 확인하는데 이 제시의 건물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감정평가 명세서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부분이 이제 제시의 부분인데 이 기역 부분은 이 옥탑 부분입니다. 모든 건물에 있어서 옥탑 계단실은 전부 다 제시의 건물로 들어갑니다. 물론 연면적이나 용적률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런 면적이죠. 자,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부분은 이 확장용 발코니입니다. 그래서 3층, 4층, 5층 발코니를 건물 모양에서 보듯이 샤시 처리해서 전용 면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런 것을 지금 확인하고요. 이번 건축물은 아님을 앞서서도 확인했습니다. 등기 권리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물건은 2013년 11월 27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이래 한 10여 년간을 임대 수익 중에 있다. 2023년 2월 8일자 신한은행 근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개시됐습니다. 청구 금액은 6,626만 4,820원. 압류가 한 건 있습니다. 세무서와 또 가압류 한 건이 있는데 401호 임차권자입니다. 근저당은 중부 신협에 총 4건이 있습니다. 합의. 채권 최고액이 6억 200만 원. 신한은행 근저당권은 2순위 근저당권입니다. 임차권이 2건 있죠. 401호하고 301호. 자, 해서 오늘의 물건은 말소기준 권리가 2013년 11월 27일 중부 신협의 근저당권입니다. 이 근저당권 말소와 동시에 해당 물건에 설정되어 있는 모든 권리는 소멸해서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등기상 깨끗한 물건이다. 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오늘의 물건 상당히 좋아 보이죠? 적벽돌로 일체감 있게 지어진 것을 확인하고요. 여기 또 계단에도 이제 커튼홀로 시공을 해서 채광이라든지 통풍을 신경 쓴 부분이 보이죠. 양쪽 도로에서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 이용하기가 상당히 편리한 구조로 건축을 한 것을 건물 외부 상태에서 확인을 하고 있죠. 이 물건에 대해서 임차인 현황을 여기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총 2층에서 5층까지가 지금 임대를 놓고 있는데 2층에는 방 2칸, 물론 뭐 거실 겸 주방하고 화장실은 기본으로 딸려 있고요. 그래서 202호, 203호는 방 1칸씩 있고 4층과 3층은 똑같은 구조입니다. 3룸 한 가구와 2룸 한 가구가 이용 중에 있고 501호는 방 3개, 거실 및 주방, 화장실 2개도 단독 세대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2층 평면 구조입니다. 면적이 38평 가까이 되는 큰 면적입니다. 자, 임대차 현황을 보면은 201호가 보증금 8천만 원, 202호 2천에 35만 원, 203호는 200에 30만 원으로 이건 조금 불명스러운 확인 내용입니다. 권리 신고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현황 조사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좀 불명스럽습니다. 202호는 2천에 35만 원인데 203호는 200에 30만 원. 뭔가 형평이 안 맞죠. 자, 3층 부분도 니은 부분이 이게 확장형 발코니입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2층하고 또 거의 똑같은 면적으로 지금 임대 중에 있고 보증금이 301호는 1억 원, 302호는 이제 신고가 안 돼 있어서 금액이 좀 불명스럽습니다. 4층도 면적이 똑같죠. 이 발코니를 확장형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4층도 3층하고 똑같이 보증금이 401원 1억 원, 402호는 8천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302호도 이제 8천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금 임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5층은 전층을 한 가구가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죠. 38평을 한 가구가 사용하면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여기다 이제 발코니도 확장을 해서 전용 면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넓은 면적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증금은 의외로 적습니다. 1억 2천만 원입니다. 자, 오늘의 물건 가격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대지가 221.3평방미터, 67평 정도 되는 토지 면적이고요. 건물 연면적은 지상 5층에 533.88평방미터, 161.5평입니다. 중형급 이상 면적이라고 그랬죠. 자, 최초 매각 가격은 9억 5,226만 2,040원에 시작해서 이번에 3회차에 64%대인 6억 944만 8천원에 시작하는 물건입니다. 자, 이 가격에 대해서 네이버에 지금 주변에 나와 있는 물건대하고 실거래 가격을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주변에 이제 물건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은 9억, 11억, 11억 매매 가격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2억, 11억 5천, 11억, 11억에서 12억, 8억 5천, 11억.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매물대가 나온 것을 확인하고요. 오늘 분석하고 있는 물건 주변 매물대를 평균치를 보니까 보통 9억에서 13억대의 물건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요. 교통부 실거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23년도에도 거래 사례가 상당히 활발합니다. 자, 여기 이제 다가구 같은 애요. 272평방미터에 493, 연면적이 10억 7,200만 원에 8월 달에 거래된 사례입니다. 바로 이 일대죠. 오명동 일대. 자, 11억 5천만 원도 이렇게 거래된 것이 확인이 되고요. 면적 작은 것들은 여기 이제 9억들이 이제 거래된 사례입니다. 자, 이거 이제 2023년도에 거래 사례입니다. 작은 면적들도 상당히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것으로 하고요. 14억 5천짜리도 있고요. 그럼 2020
3년도에 지금 이렇게 거래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2022년도에도 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달에 14억에 거래되네요. 많이 세게 거래됩니다. 이 작은 것들은 뭐 면적이 워낙 작아서 비교하기가 좀 그렇죠. 상당히 작은 면적들이 아주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거. 8억 4천에 거래된 것도 있고 14억 4천만 원에 거래된 것도 있고 다가구 주택은 보통 10억 이상 거래되고 있는 것을 여기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방금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주변 매물대 가격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확인했는데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물건은 임차 보증금의 신고된 금액으로 기준을 하면 5억 8,200에 55만 원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고요. 지금 최저 매각 가격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임차 보증금 수준입니다. 네이버 매물대를 확인해 본 상태에서 물건 4개를 평균 가격을 내보니까 토지 면적 기준에서 1,340원의 매물 가격이 형성된 것을 확인하는데 이 물건을 대비를 해보니까 우리 물건이 1,340원에서 67평을 곱하니까 8억 9,800만 원에 상당하는 매물 가격이 형성됩니다. 다가구 주택을 추출해서 평균치를 해보니까 평균 실거래 가격이 토지 면적 기준에서 1,218만 원에 거래된 것을 확인합니다. 이게 평균치는 중공업 지역의 가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건물의 내용 연수하고 임대 보증금 수준에 따라서는 토지 면적 기준 가격은 물론 달라집니다. 자, 이 가격대하고 우리 물건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1,218만 원이었죠. 평균 거래 가격이 이 지역에. 그래서 67평을 합하니까 8억 1,600만 원의 실거래 사례가 나옵니다. 이건 실거래 가격은 팩트입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 공시되고 있는 그 금액으로 평균을 했을 때 8억 1,600만 원. 지금 최저 매각 가격으로 비교를 했을 때 무려 2억 이상 차이 나는 아주 매력적인 금액입니다. 오늘의 물건 최종적으로 핵심 요약을 해보면 매각 물건의 범위는 토지 및 건물, 제시의 건물 포함해서 일괄 매각을 확인했고 임차인 권리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입니다. 8세대 전부. 그래서 임차 보증금에서 추가 부담이 없고 등기상 권리 분석 해봤죠. 매수인이 인수한 권리가 없고 전부 말소 대상 권리입니다. 가격도 방금 분석을 해본 결과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또 향후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아주 매력적인 물건이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물건에 대해서 물건 분석과 등기상 권리 분석, 또 임차인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당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 답사를 통해서 임대 시세라든지 매매 시세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이 건물에 대한 임대 수익성과 향후의 기대 가치도 같이 분석을 한 연후에 좋은 가격으로 입찰해서 낙찰받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